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이 사건이 점점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두산건설 외에도 네이버, 차병원 등 당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이 기업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이제서야 성남FC 후원금을 낸 이곳들을 압수수색했을까요? 이미 이 사건은 알려진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 수사를 했던 분당경찰서의 의심의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소환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서면 이 진술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보안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고, 최근에서야 경찰은 두산건설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도 이재명 대표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두산건설 말고 또 다른 차병원, 네이버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불신하거나 또는 경찰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봐주게 한 게 아닌가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FC의 대표를 지냈던 곽선우 변호사가 방금 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이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경찰이 이 계약 체결 초기에 성남FC 대표였던 나를 지금까지 3년여 동안 부르지도 않았냐는 겁니다. 자,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는 변호사입니다.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로 보입니다.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처럼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가 인터뷰를 함에 따라서 그동안의 경찰 부실 수사가 이제 도마 위에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안수사를 지시하고 할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은 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던지고 나갔고,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또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이재명을 봐줬는지까지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 나온 연합뉴스의 단독 인터뷰,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의 말을 들으면 정말 경천 동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3년 동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등의 기업으로부터 160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받았다, 대가가 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남FC 후원금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자, 2015년부터 1년 동안 이 후원금 계약이 막 시작될 때 이 성남FC 대표를 맡았던 곽선우 변호사가 의혹 4년 만에 첫 조사를 받습니다. 자, 2015년 기업들이 성남FC의 후원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성남FC 대표 곽선우 변호사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방금 전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곽 전 대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자, 곽선우 법무법인 임범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3년 6개월가량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그런데 부실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전히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마이너스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곽 변호사는 이들 기업의 후원금 계약이 체결되던 2015년부터 1년 동안 성남FC 대표를 영입했는데 왜 나에게 경찰이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자, 2014년 12월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현재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처음 만났다고 곽 변호사는 털어놓았습니다. 자, 정진상 실장 지금 뭐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이니 하면서
성남시의 정책실장, 이때도 대장동, 백현동 당시에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정진상 실장이 지금 이 성남FC 후원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곽선우 전 대표에 따르면 이 정 실장은 안양FC 창단을 이끈 이 곽선우 변호사에게 성남FC 마케팅 자문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성남FC 대표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자리가 공석이 됐고 곽 변호사가 2대 대표를 맡게 됐다는 겁니다. 자, 곽 전 대표는 경찰이 오랫동안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부르지 않아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을 당시 사장이었던 나를 어떻게 한 번도 부르지 않을 수가 있나 싶었다. 당시 경찰서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2018년 고발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3년 넘게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자,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사건을 건네봤습니다. 수사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추미애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보안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까지 지금 번진 상태입니다. 이 일로 당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던져버렸습니다.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의 보안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 5월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13일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두산만 이름이 올라가 있고 네이버 차병원 등은 없었는데 오늘 검찰이 전격적으로 네이버 차병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곽 변호사는 지난 24일 검찰에 나와 10시간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안 하던 일을 검찰은 한 겁니다. 경찰과 이재명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자, 수사기관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곽 전 대표를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근 곽 변호사를 비롯해 성남FC 전직 임직원들을 잇따라 부른 검찰은 후원금 지원 이유와 유치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변호사는 정 실장과 당시 마케팅 실장이 다 했다. 계약 체결이 거의 성사됐을 무렵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이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발뺌할 수 있습니까?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이 이재명 대표, 지금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대표실 정무조정 실장 정진상과 했던 일들이 하나씩 두 개씩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의 이 발언에 어떻게 답할지 궁금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